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네요. 자, 오늘은 206쪽 나갈 차례죠. 금지행위. 저녁반하고 주간반하고 진도가 틀려서 저녁반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빠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206쪽 법제 33조 1항과 2항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금지행위로 들어왔어요. 매회 출제하고 있는데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고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해가지고 금지행위가 지금 9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죠. 1항에는 9가지가. 그 다음 2항으로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2항 206쪽입니다. 지금. 자, 그럼 2항 누구든지 밑줄 긋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야 된다.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야 된다. 밑줄입니다. 요번에 이게 신설된 거예요. 2월 21일서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2월 1일서부터. 자, 그러면 1항과 2항만 가볍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 법제 33조 금지행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개공 등입니다. 등이란 표현 아시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죠. 이들의 금지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가 있어요. 이게 33조 제1항이에요. 그 다음 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업공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이제 일반인들도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3조 1항과 33조 2항이 구조가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거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금지행위 종류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첫 순환이니까 바로 본문으로 가는데 207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 그래가지고 일단 적용 대상은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에 대한 금지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괄호 1번이 거짓된 언행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조문 순서를 또 쫙 바꿔놨는데 이 교재가 지금 뭐 암기사항대로 지금 현재 이 저자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책을. 순서대로 보죠 뭐. 자, 그럼 첫 번째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로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인데 거기 그럼 조문을 읽어드립니다. 당해 중산물 거래사항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33조 1항 제4호입니다. 1항이 빠졌죠 거기. 33조 4호가 아니고 33조 제1항 4호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면 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지 말래요. 그럼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이 뭐냐? 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확인 설명사항 공부했죠. 10가지.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기억나세요? 거래 예정 금액,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네. 들어본 적도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이 있는데 이 확인 설명사항이 주로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사항 모두가 거래상 중요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금지행위로 이제 처벌이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겼어요. 거짓말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뿐만 아니고 숨긴 사실도 거짓말이 될 수 있네요. 그죠? 숨긴 사실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으로 이렇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 계류된 사실을 숨겼다. 그러면 전형적인 거짓된 언행이고요.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개발 계획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전형적인 유형이죠.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또 이거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내가 고가로 되팔아 줄게. 고가로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거짓말 맞죠 이거? 이것의 유사 사례가 뭐냐면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에 2배로 팔아줄게 이런 거예요. 2배로 팔아줄게. 거짓말 맞나요 이거? 근데 실제로 팔아줬어요. 2배로. 진짜로. 그럼 이거 금지행위 피해갈 수 있나요? 실제로 2배로 팔아주면. 그럼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금지행위의 본질은요.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판단을 그르치게 했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된 거 맞아요. 금지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2배로 진짜 팔아주게 되면요. 이때는 판사가 그 점을 감안할 거예요. 처벌할 때. 팔아줬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짓된 언행이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짰어요. 우리 교육공사가 매도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깁니다. 숨기고 아주 고가로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반분하여 가진 행위. 차액을 나눠서 가졌대요. 일반적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이걸 비싼 값에, 다소 비싼 값에 팔았다에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의 불법성 어디 있냐면 매도인과 짜고 친 거예요. 거기에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짜고 고가로 매수인에게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매도인과 나눠갔어요. 이것도 금지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 이 정도 사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금지행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따지지 않아요. 손해를 입든 안 입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짓말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거의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여 손해까지 입혔다. 이때는 형법상의 범죄로 갈 가능성이 크죠. 형법상의 무슨 범죄? 사기. 여기에 걸리면 무슨 사기 강박이야 지금. 민법이야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거짓말하여 손해피게 되면요. 이건 형법상의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이건 거의 100% 사기로 갑니다. 이거.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거예요. 훨씬 세져요. 우리가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사기. 우리가 판사 앞에 끌려가면요. 아주 불리합니다. 판사는 예단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개공이 사기로 걸려왔어요. 그러면 판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꾼 한 명 왔군.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게 되면 거의 100% 사기예요. 이거는 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자, 그래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취하는 행위 첫 번째 금지행위였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208조 초과금품 수수로 돼 있죠. 이건 지금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순서를 뒤바꿔 놓으니까 아주 불편하네. 수업하기가.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할 금품을 받는 행위.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돼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건 보수 초과해 받았다는 얘기죠? 보수를 초과해 받았다. 수수료가 아니죠, 지금. 보수죠. 이것도 이제 제대로 써줬어야 되는데 법정 수수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수를 초과해 받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 진도를 나갈 것 같은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 보수가 있어요. 중개 보수가 있고 실비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한도가 정해졌거든요. 한도가 정해지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그 중개 보수 한도,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을 따지 않습니다. 이 명목을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 이것을 더 받는 게 전부 다 금지예요. 이거는 명목을 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현금으로 더 받은 거예요. 이건 뚝 떨어지는 보수 초과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백화점 상품권 받았다. 초과 맞아요? 초과 맞죠? 공유 지분을 받았어요. 역시 초과. 이게 증여로 받던 뭐로 받던 비싼 양주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받았다. 보석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한 푼도 더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았잖아요. 그럼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우리 개혁공사께서 이거 헌법소원 낸 적이 있다고 그랬죠?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거 전문직업인의 보수 중에 우리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한 표라도 더 받게 되면. 근데 보수를 더 받았다.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원이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는데 합헌 판결 났습니다. 왜? 부동산 중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커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거 아킬레스건이에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녹화되고 있어 그러긴 한데 젊은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 가셔가지고 한 푼도 더 받지 마세요. 저는 이거 더 받아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 엄청 친절해요. 친절합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 중개하잖아요. 그럼 보수가 20만 원도 안 나와요. 2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혁공사에 따라서 원룸 중개하면서 우리 중개업소는 그냥 이거 원룸 무조건 15만 원이야 막 이래요. 계산해보면 1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드려야죠. 그러면서 계좌 달라게. 그 계좌 이렇게 쏴줘요. 그리고 조용히 카페에 갖고 등록관실 가서 일러버려요. 그거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웃으면서 뒤통수 빡 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송도에 있었던 일도 그거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우리 현금 영수증 100% 끊게 돼 있어요. 다. 무조건 끊게 돼 있는데 그게 현금으로 이제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보수를. 300만 원 받았는데 이 친구가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줬지. 젊은 애니까.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대답 안 하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제 안 끊어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현금 영수증 미발행. 그럼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면요. 신고표 상금이 얼마냐 하면 안 끊어준 금액이 20%예요. 60만 원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개공은 거기에 300만 원 안 끊었죠. 150만 원 과태료 맞아버려요. 그냥. 이거.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문 닫은 것도 봤어요. 전. 이 젊은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것들 조심해야 돼. 우리 중장년층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서 보수가 왜 이렇게 비싸냐 막 깍자고 난리쳐도 뒤통수는 안 치거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냥 웃어가면서 뒤통수 빡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주 사람 환장한다니까.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절대 더 받지 마세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단 시험에 합격부터 하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이거 중개라 했어요? 아니라 하겠어요? 중개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럼 중개 아니니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초과에 걸 일이 없는 거죠. 또 권리금. 중개대상 무례 아니에요?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보수 초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 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께서 소개합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보수가 200만 원이었어요. 을로부터 받을 보수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서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을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한 거예요. 을이 전액을 다 부담하기로 한 거죠, 지금. 일방이 전액을 부담했어요. 이거 보수 초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초과는? 아니겠죠.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따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방으로부터 전액을 받았다 하여 이건 절대 보수 초과가 아닙니다. 또 이번엔 갑으로부터 200이었고요. 을로부터도 200이었는데 갑으로부터는 200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을에게는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이거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기억나세요?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할 때 공부했죠? 이거 보수를 안 받고 하는 애는 절대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료로 하더라도 이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죠. 손해 비면. 그렇기 때문에 무료 중개는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공인사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자에게 왜 무료로 해줬다고요? 친해서 이뻐서. 자, 그래서 보수초과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이제
여기서 순가중개계약을 이해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중개계약제도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제도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순가중개계약이라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이거 많아요. 많습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인데 이겁니다. 이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에요. 팔아달라고 계획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줘.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 이거예요.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해요.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이 토지가 마음에 드는데 이걸 구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모두 중개보수로 가져라. 그러니까 4억 8천에 구하든 4억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의뢰인이 최저가, 최고가죠.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차액을.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순가중개계약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토지는 거의 100% 순가로 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 손에 얼마 쥐어주고 나머지 차익은 모두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가도 순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실무에서는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내 아파트 5억만 쥐어주고 나머지 다 가져. 그 다음에 아파트 5억 입금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게 순가입니다. 그럼 순가중개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체결하는 순간 보수를 초과해서 이게 금지행위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순가중개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했다 하여 바로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건 금지행위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절대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가중개약 자체로는 금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게 됐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가 같은 경우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기겠죠? 그렇지 않다면 순가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가중개약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약은 아니고요. 이건 상대적 금지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지될 뿐이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말이에요. 순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노하우가 쌓였을 때, 이 손님하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순가로 가끔 가는데 순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의뢰인들이 틀어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거.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순가는 처음에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보수 초과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211쪽으로 가요. 중개대상물 매매업이에요. 이게 이제 33조 제1항 1호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이제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으로 지금 등장했는데 뭐에 대해서 매매업하지 말라고 그러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매매업을 합니다. 금지행위 아니죠?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 업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업은 일단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건 아니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영업으로 했다. 그럼 이제 금지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대부분 이제 이 자리에 처음 지금 중개사법을 듣고 있는데 이 매매업 보고 저는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들인데 사고 팔고가 안 되다니.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이 매매업을 이제 풀어놓게 되면요. 그 계획공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업을 전면 금지시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매매업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매매업 안 돼요.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열어놓은 이유는, 사무소를 열어놓은 이유는 가끔가다 싼 물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4억 5천에 팔아달래. 그러면 5천만 원의 갭이 있죠, 이거.
그거 바로 사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그거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뢰인 물건 사버리면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즉 또는 3천만 원의 물건이거는 훨씬 세집니다. 이게. 그럼 그런 물건 이거 사가지고 바로 떠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의뢰인 부동산 사면 안 돼요. 맞아요. 다른 중개업소 통해야 돼요. 직접 거래예요. 그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매매를 업으라는 게 절대 다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타인 명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타인 명의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타인 명의로 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시험범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이 있죠.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 위반이에요. 그건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거는. 이게. 예? 그러니까 맨 징역만 간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무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수업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따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야. 근데 중개사법 들어보니까 맨 징역이거든, 이거. 그야말로 이제 아니할 말로 겁대가리 상실하고 일을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겁나서. 이게. 웬만하면 징역 벌금이거든요. 웬만하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대 국회잖아요. 19대 국회 때 이거 개정안이 올라갔어요. 고치자. 매매업을 풀자.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매매업을 풀자 해갖고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9대 국회 때 2만 건 이상의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어요. 지들끼리 싸마느라고. 법안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도 중개사법 폐기돼 버린 거예요. 회기가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지금 현재 부동산을 때려잡고 있죠. 아직도 주머니에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는데 이게 규제할 카드가.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을 풀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쏙 들어갔어요. 얘기도 못 꺼내고 있죠, 지금. 이거. 근데 매매업은 풀어야 돼요. 개업공사한테 매매업 풀어놓으면요. 부동산 경기 확 살아납니다. 확 살아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었던 금지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막 의뢰인들 등치고 그럴 때 금지행위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번에 더 추가됐어요, 지금. 추가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매매업은 우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임대를 업으로 합니다.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 하면서 배우자 명의는 남겨놔야 된다, 안 남겨놔야 된다? 남겨놔야 돼요. 배우자 명의 남겨놔야죠. 근데 배우자가 더 무섭나? 그래서 부부가 같이 중개사무소 근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부부가 같이 근무해버리면 개업공사 등에 속하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절대 매매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매업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네 번째 금지행위랍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악의의 협력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 참 희한하게 붙어있네. 그게 조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랬죠. 이 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게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저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나중에 붙여드릴 건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네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데 이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의 업무 활동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일단 금지행위예요. 이거. 그리고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일단 이 무등록업자가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 명의를 여기다 넣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A 개공의 명의를 빌려갖고 A가 여기다 넣어주지 말란 얘기지. 이거를.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알면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토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금지행위죠. 이건 당연히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요,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요,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지 이게 안 돼갖고 제작진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럼 이들과 거래했다가 걸렸거든요.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랐다. 그렇죠. 대전제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고 오리발이 최고예요. 알았다는 건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리발이 최고다. 우리는. 자, 그럼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금지행위 1년짜리였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형했어요. 자, 그럼 212조. 지금서부터는 이제 3년짜리 징역사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지증서 매매업 중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조문 읽어드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선 등이 금지된, 지금 212쪽 하고 있는 겁니다. 212쪽 양괄호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리는 증서 등이죠.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제목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중개가 뭐고 매매업의 문제는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서가 과연 뭘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선의 금지된 증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걸 공부해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청약통장. 대표적인 증서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거 보기 힘든데 나중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사채, 회사채. 그래서 주택상환사채가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이게 있고요.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실무에서. 딱지. 이게 딱지 아닙니까? 이거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나 또는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리는 증서죠. 이게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 있고, 철거 예정자 지위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딱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개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통장을 을한테 파시는 겁니다. 이거래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아가 이런 딱지를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판교 분양할 때 통장 거래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굉장히 성행했는데 실무적으로 통장 거래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통장을 사가지고 내가 당첨이 됐어. 근데 통장주가요, 이거 안 팔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걸리면 또 처벌, 또 이거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인들 전부 다 통장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리고 보관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맞죠? 있는 대로 다 넣고 당첨이 돼야지. 요즘 당첨되면 완전 로또 아닙니까? 안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통장에 대해서는 사고팔고 중개도 안 되고 사고팔고 업으로 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증서중개 매매업인데 한 가지만 짚고 가죠. 여기서 말한 증서에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게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분양권. 우리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딱지도 있고 조개딱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딱지가 뭐냐면 물딱지가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물딱지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면 쭉 이게 이제 개발 지역이다. 그러면 뭐 이쪽은 이제 주거지역, 이쪽은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쪽도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 영업을 하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분들한테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데 그게 뭐다? 물딱지. 물딱지예요. 송도에는 조개딱지가 있죠. 조개딱지는 뭐냐면 어민보상용지. 어민보상용지가 조개딱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어민보상용지를 조개딱지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송도에도 지금 조개딱지 사신 분들은 초창기에 사신 분들은 떼돈 벌었지 지금. 이거 그 딱지를 70만 원인가 받았는데 지금 평당가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물딱지는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 시간에 그거 공부했나요? 거기까지 진도 나갔나?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다.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 아직 공부 안 했습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그겁니다. 물딱지가 그래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어느 용지를 받을지 모르지 아직. 이게 이쪽을 받을지 좋은 지역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제 물딱지가 거래가 되는 거라면 이거는 일단은 중개대상 무리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금지가 되고 있다. 그럼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 그래서 3년짜리 지역사회 첫 번째 증서중개 매매업을 받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213조.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또는 쌍방대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섯 번째 금지 행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게 모두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직접 거래가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 거래예요.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나아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공 등이 거래했다. 그럼 이때는 금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우리 중개보조원께서 의뢰인에 놓은 중고자동차를 매수했습니다. 이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해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의뢰인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뢰인. 그러면 만약에 친구의 주택을 내가 사버렸다. 직접 거래 아니에요. 다시 친구 소유의 주택을 내가 매수했어요. 직접 거래 아니에요. 아니죠. 친구는 의뢰인이 아니에요. 야, 네 아파트 팔아. 내가 살게. 의뢰인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친구는 의뢰인이 아니에요. 의뢰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래의 범주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지역권 설정이, 지상권 설정이 등등등 전부 다 포함해요.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횟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한 번에도 직접 거래죠. 수십 번에도 직접 거래요. 보수를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유무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이거 실수요 목적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직접 거래. 그러니까 횟수 불문, 유무상 불문 이거 그 다음에 실수요 목적에도 이건 직접 거래가 걸린다. 그래서 목적 불문이에요.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이 말해요. 시세가 지금 6억 가는데 금매로다가 이걸 5억 5천에 팔아달래. 이거 매수해버렸어요. 직접 거래다 아니다. 직접 거래다. 맞죠? 직접 거래예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매수했으니까. 나아가 실수요 목적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공사가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뢰인이 아파트 전세를 놓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공이 직접 들어가 거주할 목적으로 그 의뢰인과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직접 거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의 거래를 전면 다 차단시켜놨죠. 이거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공사가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4층짜리였죠, 이렇게. 1층에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그리고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꿈이 이거잖아요. 그죠? 노후 대비로 상가 건물 한 채 사서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들 꿈을 1층에 중개사무소 소일거리로 열어놓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소박하기는. 어느 날 갑이 이 중개사무소 찾아왔어요. 사무실 세를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침 4층에 비어 있어가지고 4층을 보여주고 이 A와 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거래 맞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세를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직접 거래 맞아요. 이거 피해가야 되죠? 어떻게 피해가느냐?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업공사 B 한테 얼른 가서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아치우거나 세를 놓는다. 그럼 다른 계곡에 도장이 있으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고 간접 거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개업 공인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가 이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면 B가 중개하는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B의 의뢰인이 된 거죠. 갑도 B의 의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기가 필요하지. 손님들 이거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것들은 알고 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일단은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그래서 손님과 직접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못합니다. 이 물건은 비중개업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계약서 쓰시고 여기다 보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하고 합의해놔야 되죠. 반띵이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피해갈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도 안 하지. 쌍방 직거래 형태를 버려요. 뭐냐면 개공으로서 도장을 안 찍는 거지. 안 찍고 A하고 갑사 임대차 계약만 딱 임대인 임차해갖고 도장만 꽝꽝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갑한테 보수 달라고 하면 찔르겠어 안 찔르겠어? 찔르지 갑이. 자기는 도장도 안 찍고 지금 보수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하세요. 옆에 중개업소에 반드시 모시고 가갖고 거기서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후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직접 거래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거래 무조건 차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매매업 금지돼 있죠?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업을 하는 거 안 되죠? 근데 이 사고 팔고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의뢰인이 있었다. 그럼 뭘로 가겠어요? 직접 거래로 가요. 이해되세요? 매매업은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적도는 3,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갑, 을, 병, 정 중에 한 명이라도 의뢰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다 직접 거래로 가요. 그냥. 더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면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거래, 그다음에 매매업 전면 다 차단시켰죠. 그럼 선진적인 중개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게 차단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미국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걸 인테리어공사 싸게 서 다시 의뢰인한테 팔아치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진 사회에서는 세금으로 징수할 생각해야지 이걸 묶을 일이 아니란 얘기지. 막말로 얘기하면요. 돈이 보이는 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죠.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진짜 7억 가고 있는데 6억 5천에 금매를 팔아달래. 그러면 개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얼른 미등기 전매 하면 안 되죠 원래. 근데 얼른 계약금 줘버린다니까 그냥. 6,500원 줘버려요. 계약금을 실무에서. 줘버립니다 바로. 그리고 매수인 찾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6억 8천에 팔아.
안 팔리겠어요? 시세보다 2천이 싼데? 그러면 3천만 원 공중에 떴잖아요, 지금. 바로 인마이 포켓이지. 전혀 자료가 없는 거지. 안 하겠냐고. 여러분도 안 하시겠어요? 다 하지. 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걸렸죠? 거기다가 사고팔고 하면 매매부도 걸려요? 그럼 이거 일단 가중처벌합니다. 2개 걸렸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안 하겠냐고. 삼수갑산 가더라도 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풀어야지 이제. 풀고 세금으로 징수할 생각을 해줘야죠.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우리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물어볼까? 악법이 법이에요,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다. 그죠?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악법도 법이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의 법철학은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의 법철학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 있죠. 이건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거지. 아무도 안 지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쳐져야지 이제는.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19대 국회 때 이게 찬스였는데 그 쌈질하느라고 법안이 폐기돼 버려니까 문재인 정부 지나야 됩니다. 이거 풀려면. 어쨌든. 자, 그래서 직접거래 금지돼 있고. 그럼 쌍방대리가 이제 문제는 알아요.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아닙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A가 소개하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 갑이 갑자기 내가 신종플레이에 걸렸대요. 못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대리권을 개공한테 수여했어요. 을 역시 갑자기 지방 출장 가게 됐대요. 그래갖고 못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A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공이 양적으로 정권을 위임받은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쌍방대리다. 그럼 계약서가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 그래갖고 매도인 갑, 대리인 A, 꽝. 그 다음에 매수인 을, 대리인 A, 꽝. 알선개혁공사 A,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트리플 A라고 그래요. 이게 트리플 A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 금지 공부한 적 있죠?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됐잖아요. 민법에서. 기억 안 납니까 아직? 쌍방대리가 일단 금지돼 있어요. 민법에서. 금지돼 있는데 민법상 쌍방대리는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동의 불문 금지예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동의 불문하고 이건 금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민법에서 말이에요. 쌍방대리 금지와 더불어 자기계약 금지라는 것도 들어봤죠? 자기계약. 그럼 자기계약이 뭐냐면 자기계약은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이 A한테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면서 A한테 대리권까지 수여했어요. 대리권까지. 그럼 A가 갑의 대리인이 된 거죠 지금. 개공이 대리인이 됐는데 물건 보아하니까 싸고 좋습니다. 시세보다 금매로 싸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A가 그걸 사버린 거지.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물건 사버린 거죠 그거를.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자기계약으로 해요. 그럼 민법상 자기계약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금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건 금지행위죠. 뭐에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결국은 우리 개공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거죠. 우린 자기계약 당연히 금지예요. 의뢰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약 금지라는 거. 그래서 쌍방대리 자기계약 전부 다 이제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쌍방대리하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방만 대리합니다. 금지행위? 아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일방대리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계약서 일방대리는 이렇게 써지겠죠. 임대인, 매도인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매수인은 의리 도장을 직접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매도인은 이제 A가 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키면은 이건 일방대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쌍방대리, 직접거래 전부 다 금지돼 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주장행위로 넘어갑니다. 215조. 제목 그대로 투기주장은 금지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이 좀 길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느니, 이게 이제 7번째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그럼 이제 7번째 금지행위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유형이 2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안 했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투기 조항의 첫 번째. 두 번째,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투기 조항이에요. 그러면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가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기 싫어서 안 합니다.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병한테 바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예요. 그럼 투기조항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차게 되는데, 근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기를 5억에 매수했는데 팔기는 가격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4억 8천에 판 거예요. 2천만 원 손해봤죠, 을이. 그러면 이자가 전매 차익이 없었네요. 전매 차익이 없었다. 그럼 금지행위 우리 개공 피해갈 수 있느냐? 우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이자의 전매 차익률은 따지지 않아요. 불문하고 이건 금지행위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투기조항으로 가요. 그다음에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투기과열지구라고 들어봤죠? 투기과열지구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목적이 기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시키죠. 그럼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다 금지죠. 이거 전면 금지예요. 그래가지고 투기과열지구로 딱 지정이 돼버리면 이때는 소유권 이은기 할 때까지 아예 전매 금지예요. 그냥 세종시도 마찬가지. 이거 그러면 우리 지금 인천 지역은 몇 개월 묶이나요? 전매 제한 6개월 묶여요. 지금 6개월 묶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6개월 묶이고 있고, 일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제 1년 묶이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묶이거나 6개월 묶이거나.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잖아요. 아예 전매 금지예요, 그냥. 그러면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6개월로 묶여 있거든요. 다 6개월로 묶여 있는데 그 6개월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것을 전매 중개하면 뭐로 처벌되는 거예요, 지금? 투기조항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걸리면 3년 이하 지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매 제한이 풀리면 그때 명의 이전 한꺼번에 쫙 들어가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조심하세요. 되도록이면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거 6개월 범위 내에 있는 거 되도록이면 중개하지 마세요. 그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걸 초피라게. 초피라는 거 이제 쓰는데 실무에서 초피란 말을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계약을 2, 3일 있다가 하죠. 분양 계약을. 당첨이 되면 2, 3일 있다가 이제 계약금 넣고 분양 계약을 해. 분양한 자와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때 당첨이 딱 되는 순간 바로 팔아치우는 거야. 이게 초피라고 그래. 이게 초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초피에 이제 팔았다. 그러면 자금을 받아가지고 당첨자가 계약을 일단 하죠. 그리고 전매 제한에 묶여 있죠.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초피를 예를 들어서 5천 주고 샀어. 해갖고 분양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명의 변경 시점, 6개월 지나고 풀릴 시점에 1억이 올라 있는 거야. 그럼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더 달라가지. 맞죠? 그럼 이제 중개한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 찔른다, 안 찔른다, 막 이런 소리 해야 돼. 패 죽이고 싶지, 그냥. 팔 때는 언젠데. 근데 이게 거꾸로 떨어져 봐요, 또. 6천, 5천 주고 샀는데, 나중에 명의변경, 6개월 전매 제한 풀려가지고 명의변경 시점에 이게 2천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3천만 오히려 훅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산 쪽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 산다고 그러지, 또. 그러면 머리 아픈 건 누구? 개공이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풀리거나 하라는 얘기지. 풀리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장수하시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그런 거 이제 걸리면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갖고 이제 손님이 괜찮으면은 그렇게 훅 올라와 버리면 이제 교통비 달라게. 교통비 달라게. 그러니까 그게 교통비라 그래 그냥. 교통비 달라게. 그럼 이제 매수 쪽에서 이제 손님이 그래 이제 팔았으니까 좋다 그래. 내가 그냥 파는데 교통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통비 이제 많이 줄 때는 한 500도 주고 적게 줄 때는 이제 2, 300도 주고 그래. 이렇게 용돈이나 하시라고 이 교통비 비행기 타고 하시라고. 근데 떨어졌을 때가 더 머리 아파요. 떨어졌을 때가 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이제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것들은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풀리거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풀리거든. 뭐 서류 막 이만큼씩 받아요. 전매 제한에 걸린 것들 할 때는요. 서류를 이만큼씩 받습니다. 각서 쓰고 난리야. 난리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무 소용없고요. 그거. 근데 서류 이만큼씩 막 받아. 그 다음에 전부 다 서류를 개업공사 갖고 있죠. 카피본도 안 줘. 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5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도 그거 통장 거래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다 현금해야지. 맞죠? 그렇게 하고. 또 판 사람은요. 서류 다 뺏기는 거지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지 다. 다 갖고 있어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7가지 금지행위. 그래서 이제 종전에 있었던 금지행위가 7가지가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한 장을 넘기면 216쪽에 8번, 9번이 있죠? 이게 이제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8번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제목이 안 붙어 있죠, 지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가로 열고 시세 교란 행위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저는 이거 제목을 뭐라 붙일 거냐? 시세 교란 행위라고 붙일 거예요. 그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말이에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그래갖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뭐 시세 교란 행위로 일단 보입니다. 이게 왜 들어왔느냐? 우리 강남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저 주민들이 말이에요. 이걸 가격을 안 떨어뜨리려고 우리 개공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또 개공도 거기에 또 가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억에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15억에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뜯어 고쳤죠 지금. 그래갖고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신고해버린 거지. 그걸 잡으려고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규정들이 다 보완됐어요. 시세 교란행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를 계속 올리려고 가격을 부추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12억에 거래했는데 15억에 거래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내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 다 잡아내겠다 이거지.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 8번째 금지행위로 일단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문만 충실히 해야 되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이거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서울에 한정된 얘기죠, 이거. 주로. 그 다음 이제 9번째 금지행위가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는 단체 구성 공동중개, 중개 제한이에요. 제목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붙일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래망을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지역별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개업공사 모임이 형성돼 있다는 건 들어봤죠? 우리 여기 검단 지역에도 지금 왕길동 지역에도 모임이 있을 겁니다. 다 있고요. 송도 지역도 다 있고 청라 지역도 있고 우리 서구 지역 모임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 개업공사가 친목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단체를 구성해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그 다음에 요 회원이 아닌 자와 거래를 차단시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 금지로 이제 추가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합니다. 또는
단체 구성원 이회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전부 다 이건 금지행위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도에 예를 들면 송도에는 지금 송도연합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송도연합회 지금 회원중개업소가 약 한 340개가 넘어서 있는데 송도연합회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입비가 송도연합회가 꽤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송도연합회 회원가입비가 전국에서 최고 비싼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 송도라는 신도시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지역 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회원중개업소가 아니죠. 그러게 되면은 이 회원중개업소가 아니면 회원들이 여기에 물건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절대 안 주지. 절대 안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금지행위로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이 이거 금지행위로 들어오면서 그래갖고 이제 송도연합회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비회원자와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물건 안 주지. 공동망 같이 움직여요. 공동망 이거 가입하는 걸 제한해 버리면 또 이제 처벌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공동망은 이제 가입을 허용을 해주지. 공동망은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공동망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해. 그러면 물건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뻐꾸기라고 부르거든요. 뻐꾹뻐꾹하고 울어. 물건 찾는다고. 그럼 이제 딱 뜹니다. 쪽지가 딱 뜨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비회원인분은 딱 표시가 돼. 거기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뜨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물건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야. 조용히 해버리는 거지. 물건 찾는다고 띄워도. 그럼 이제 전화와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 오면 또 화면에 딱 뜨지. 어디라는 거 딱 떠요. 우리가 중개업소 전화하잖아요. 다 떠요. 다 뜹니다. 이게. 요즘 시스템이 워낙 좋아요. 내 핸드폰에도 우리 그거 깔잖아요. 누가 전화했는지. 보험사인지 뭔지 다 떠요. 그렇듯이 다 떠요. 공동망에서. 전부 다 뜹니다. 그러면 딱 뜨게 되면은 이제 전화 딱 오잖아요. 안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어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물건 없습니다. 딱 끊어 그냥.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성원, 이렇게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거래하는 행위, 이걸 제한한다. 그럼 역시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단체를 형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중개사무소 영업사원들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영업사원들, 분양 대행업자들, 손님 붙이라고. 그럼 이제 MGM 준다고 이렇게 이제 손님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단체가 구성된 지역은 대다수 단체 임원진이 있겠죠. 임원진이. 그리고 회원 중개업소 있죠. 그러면 회원 중개업소에 영업을 이제 분양 대행업자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돌아다니잖아요. 양복 입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영업하러 다니는데 이게 함부로 영업을 못하게 돼 있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단체에다가 분양 대행업체에서 일정 광고비를 줘요. 우리가 회원중개업소 영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상가를 분양하는데 이거 영업을 하겠다 하고 일정 광고비조로 줍니다. 그럼 이제 공지를 쫙 띄워주지. 여기와는 협약이 됐다. 협약이 됐으니까 협조를 해주라. 그래갖고 이제 중개사무소에 프랑크 이거 붙이잖아요. 중개업소 보면 이거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맞죠? 뭐 분양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함부로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딱 이렇게 붙이게 해줘. 근데 이 분양 대행업체하고 이 연합회하고 단체하고 협상이 안 된 거야. 광고비 협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을 여기다 할 때 못하게 하지.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됐으니까 중개하지 말아라. 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지침이 딱 떨어져. 그러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잡겠다 이거지. 이것도. 근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맞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역별로 친목회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친목회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금지행위로 지금 이제 신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번째 금지행위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업 공인인증사 등의 금지행위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개공 등은 이러한 행위를 9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33조 제2항은 지금 개업공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라고 그랬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내가 쓸데없는 얘기했나?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